장관이 5천 조카 구속됐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국회 상황이 장관님 임명 이후로 일정이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님하고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방문하러 왔습니다. 검찰개혁을 맡으셨으니까 또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또 당대표님께 많은 신뢰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전 조치 강화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그게 지금 사건 상황에 대해서 좀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길을 좀 내주시죠. 제가 이거 거의 못 걸어갈 행복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움직이는 곳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이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조국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에게. 근데 이해찬 대표는 옅은 웃음도 안 보였다. 기자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예, 이해찬 대표가 원래 뭐 잘 웃지는 않는 표정이긴 하지만은 특히 덕담을 해주고 좀 활짝 웃잖아요. 되게 장관들 처음 오면. 인사하러 온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잘하기 바란다고, 아우 축하한다고, 정말 적임자가 오셨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미소도 하나 안 지었어요. 그리고 한 말이 공무에 있어서 중요한 게 경중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완급이 중요하고 선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악수는 하지만은 뭔가 좀 맞득지 않은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느냐. 예상보다 조국 장관 너무 좀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비호는 했지만은 또 하나는 국회가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됐잖아요. 지금 뭐 개혁도 해야 되고 민생도 처리해야 되고 뭐 하는데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여당 대표인데 지금 보이질 않아요. 조국하고 저 머리 깎은 야당 대표들하고 뭐 청와대 정도 보이지 여당 대표가 보이질 않으니까 저 착잡한 그 분위기 또 개혁 검찰 개혁을 대상자가 지금 됐는데 조국 장관이 개혁을 지금 또 주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이율배반적인 딜레마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섞여서 이해찬 대표가 표정이 썩 밝지 않고 표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임명해야 된다고 민주당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을 했지만은 지금 국회 꽉 막혀 있고 앞으로 조국 장관이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혹시 집권당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고육지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그런 어떤 정략적 발상에서 어쨌든 조국 장관의 임명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흘러가는 어떤 여론의 향방이라든가 민심의 향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청와대라든지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입법부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행정부와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견제 역할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조국 임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 마지못해서 찬성 입장을 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민주당의 어떤 지금 의원들의 각각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지금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 같은 것도 많이 지금 이탈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탈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그래서 인사를 왔으니까 뭐 받아줘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진퇴양난 내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야당 만난 영상은 왜 없느냐 하시겠는데 예방을 거절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약속을 잡아서 꼭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정혜 대표 저 자리에서 조국 장관 또 검찰개혁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세 번째 업무 지시로 이제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조직 문화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근무평가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과의 소통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뿐만 아니라 또 법무부에 많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직원들도 만난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온라인으로도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겁니다. 넓고 다의적으로 좋게 해석하면 각계
각층에 특히 이제 개혁의 대상이라고 지목이 된 검사들도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이 소통이 저항을 또 저감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이 예전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검사의 그랬죠.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개혁과 개혁을 원하지 않은 검사들이 또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편안할까 이런 우려는 또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해찬 대표도 저항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라 이렇게 충고를 해줬는데 오늘도요 한국당에서 삭발이 또 이어졌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였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머리는 정 깎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 오늘은 김문수 전 지사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제가 늘 여쭤보는 질문인데 삭발 릴레이거든요. 윤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제시대 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일제 항거하면서 삭발한 적이 있거든요. 예. 항거의 뜻이죠. 항거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단식하고 삭발하는 거. 뭔가 제스처로 좀 보여서 지금 조국 그 관계로 일어난 나쁜 여론을 좀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가겠다. 좀 관심을 모으겠다. 이 전국 주도해 나가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그게 고리가 뭔가 끊어져 있어요. 그걸 좀 끌어들이겠다. 이런 전략인데 근본적인 거는 전략이나 이런 그 야당 통합 메시지라든지 핵심적인 대안 아이디어 이런 게 더 중요하지. 물론 삭발한 거를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좀 끌겠다. 우리 동네 미장원 아주머니는 삭발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나는 뭐 먹고 사냐고 하는데 저는 삭발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 정치인 지금 이 시대에 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삭발밖에 없는지. 정말 그게 굉장히 답답해요. 국회에 가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하고도 좀 대화를 하고 대통령도 좀 청와대 문 좀 지금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머리 깎은다고 할 때 대통령이 나와서 좀 보고 좀 여당하고 야당하고 서로 좀 오픈 마인드로 좀 할 수가 없는지. 아까 보니까 강기정 수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그렇죠. 강기정 수석이 나오긴 나왔는데 얼굴 표정이 시켜서 나왔어요.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나오라니까 나왔습니다. 이런 표정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좀 결단이라 이거죠. 민주주의가 뭡니까? 상호 관용하고 제도적 자제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제도적 자제. 자기가 장관 임명은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여론이 나쁘면 물려드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인데 저렇게 머리 깎는 것밖에 안 되는지. 시중에 화제도 요즘에 근데 다 머리 깎는 게 또 화제는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신호 professor 이번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이미 양쪽의 진영은 아주 단단하게 결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런 방식이 그 중도층을 좀 흡수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어쨌든 강경 투쟁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삭발을 하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아까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거, 법에 있다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법치가 있고 정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이라든지 야당의 반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법치주의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있는 거는 불법은 안 하십니다. 법에 있는 건 다 하세요. 그렇지만
조국에 대한 그렇게 야당의 반대라든지 민심의 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나서도 법에 있으니까 내 권한이니까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거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권력을 갖다가 정당하게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께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대화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대화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얼마나 탄탄한 둑이 쌓였으며 예. 지금 벽이 생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여당부터 대통령부터 청와대부터 정말 대화로 하고 싶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황교안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 지금은 사실은 법치는 있을지 모르나 정치는 실종된 민주주의의 위기의 시대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국회는 이미 파행 상태고 손정혜 선생 정의당에서 논평 지금 이렇게 좀 비꼬는 듯한 논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이미 이제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처음에 삭발을 했죠. 많은 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너무 늦은 타이밍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특히 대표님께서 이렇게 삭발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에 떠밀려 억지로 하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비장한 결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어찌됐든 민생이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렇게 삭발이라는 건 좀 극단적인 방법의 표시인데 저항의 의미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삭발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이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 여야 사실은 동등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이슈만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죠. 모든 것이 올 수도 될 정도로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자유한국당이 저런 저항의 가장 큰 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그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어떤 민생이나 현안과 정말 넘버원 순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결기를 보여주고 저항도 보여주는 건 필요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하고 국회 일정은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도 타당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수면 변호사님, 김혜수 의원 소신 발언 했었죠. 조국 정국에서. 이번에는 진영 대결만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국회에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의원이 오늘이죠. 오늘 전국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국회 간 여야 간의 생산적인 토론은 없고 진영 대결만 남아 있다.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절대선이고 너희는 악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회라는 건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국회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나부터 반성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소신 발언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의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여럿 있는 의원들이 어떤 사안을 두고 볼 때 단순히 진영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사안별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내부 성찰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